자, 1번은 우리 세개 합성이죠. 가는 RGB 다 합쳐지는 데니까 흰색이고 나는 빨강 초록이니까 노랑이다. 그지? 2번. 2번은 옳지 않은 것은 빛은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져야 됩니다. 2번 틀렸죠. 3번에 소리의 특성에서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 결정하고 음색은 파형이 바뀌는 거 기억 니은은 다 맞는데 같은 악기에서 나는 도와 레음의 소리는 파장이 다릅니다. 왜 이게 다르냐면 우리 소리잖아 지금. 응? 소리는 속력은 똑같거든요. 크기랑 상관없이.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그러면 도보다 레가 진동수가 크잖아. 맞지? 그러면 도보다 레의 파장은 짧아져야 되죠. 그래서 다릅니다. 파장의 길이도. 그래서 디귿이 틀려서 3번에 3번. 자, 4번이에요. 왜냐면 봐봐. 일단 잘못 그렸나? 요렇게 가야 되는구나. 여기서 여기로 간다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아니지. 그건 함정 데이터고 실제 이 점은 어디? 여기로 간 거죠. 아래 위로 횡파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0.1초라는 소리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한 주기는 하나, 둘, 셋, 넷 주기가 0.4초가 되고 자, 문제 잘 보세요. 요 점에서 요 점까지가 30cm인데 파장은 여기까지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파장은 0.2m. 주기가 0.4니까 진동수는 0.4분의 1이니까 2.5Hz가 돼요. 그죠? 그러면은 4번의 답은 니은하고 디귿 4번이고요. 5번에 가장 큰 소리는 자, 우리 파동에서 요게 진폭이잖아. 진폭이 클수록 소리가 크니까 제일 큰 건 라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가장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제일 큰 걸 골라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저 그림으로는 시간당 마디니까 가가 제일 진동을 빨리 하고 있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맞지? 그래서 가가 됩니다.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돼요. 됐죠? 3번에 자, 소리의 진폭은 세기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파형이라는 거는 파동이 그냥 이렇게 가는 파동이냐 똑같은 파동인데 이런 식으로 가는 파동이냐잖아. 이런 거를 파형이라 그래요. 이거는 음색이라 그래서 우리가 들리는 소리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지. 근데 같은 악기에서 나오는 도와 레음의 소리가 같은 거는 파형이 같은 거죠. 대신에 도와 레를 비교하면 레의 진동수가 더 크잖아. 그러면은 속력이 같아야 하기 때문에 레의 파장이 더 작아야 돼요. 알겠지? 오늘부터 이렇게 할게요. 우리 과제한 거 풀이하는 것도 영상을 넣어줄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친 거, 자기 틀린 것들 집에 가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게 사진, 폰 꺼내갖고 시험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가세요. 시험지는 나한테 내야 되니까. 알겠지? 4번. 기억, 니은만 맞잖아. 됐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단원, 전기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전기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가 정전기. 두 번째는 회로. 세 번째는 전자기야. 응? 그래서 아마 1시간, 1시간, 1시간에서 3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총 12시간 중에 3번이면 전기가 되게 범위가 크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죠? 차이를 이용하면 정전기는 기본적으로 전하들의 상호작용. 전기를 띠는 입자를 전하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이제 화학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원자 구조를 보면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고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온들도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림으로써 전하를 띠게 된 원자를 이온이라 한다 그랬지. 그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게 된 입자들 사이에 생기는 상호작용이니까 힘과 관련된 걸 공부하는 게 정전기 단어. 전기 회로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회로 했잖아요. 건전지 놓고 집게 전선으로 회로 연결해서 꼬마 전구 놓고 뭐 직열일 때 병열일 때 하면서 전구가 언제 더 밝은지 했던 거 있지. 그거를 좀 더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작하는 게 중등 과정에서 회로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럼 얘는 회로를 흐르는 전하가 하는 일인 거고, 전자기 파트는 전류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을 통한 힘에 대한 걸 공부하는 게 전자기 파트다. 그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나눠서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정전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정전기를 배우려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개념이 전하예요. 자, 전하라는 것은 전기와 관련된 각종 현상들이 있잖아.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거나, 그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성질, 혹은 그 성질의 세기를 말하는 거거나, 혹은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성질을 가지는 입자까지도 전부 다 뭉뚱그려서 전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전하는 당연히 뭐다? 전기와 관련된 성질 현상이니까 뭐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이 있겠죠. 플러스를 띠는 게 뭐다? 원자 핵. 그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뭐가 플러스를 띈다? 양성자가 플러스를 띄고요. 그럼 마이너스는 뭐가 띄는데? 우리 화학 시간에 배운 거잖아. 네, 전자. 혹은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녀석들도 네,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화학 시간에 배운 거. 당연히 이온이라면 플러스 이온이 플러스 전하를 띠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온이라고 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 이온이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원래는 중등이면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돼. 근데 내가 좀 더 여러분한테 설명을 쉽게 하고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고등 과정에서 개념 하나만 더 가지고 올게요. 뭐냐면 양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이니까 뭘까? 구멍이야, 구멍. 양공이란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봐봐. 지금 형준이 옆자리가 비어 있잖아. 네가 전자라고 생각해 보자고. 네가 일어나서 오른쪽 칸에 지금 전자가 빠진 빈자리에 네가 들어가서 앉았어. 그러면 양공은 어디로 움직였어요? 그치,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이지. 원래 전류, 전기적인 성질은 발견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우리 전기를 영어로 뭐라 그래? 전기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단어 아무거나. 일렉트릭,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니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 이 단어를 뿌리를 점점점 따라 올라가면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어의 엘렉트라로 가요.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 이집트 그리스 그 시대에 전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발견을 했냐면 양피지라고 들어본 적 있죠? 막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뭐 마법사들이 마법 주문서 만들 때 쓰는 게 양피지잖아.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일단 지니까 종이같이 보이잖아. 근데 앞에 양피가 붙어 있죠. 양이 뭐야? 아니, 양. 그 동물 양. 그 우리 양털 할 때 그 양. 피는 그게 가죽 피자예요. 그럼 양피지면 양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잘 가공해서 종이처럼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두루마리를 우리는 양피지라고 한단 말이야. 그 양피지에 호박이라고 알아요? 그 채소 말고 보석처럼 쓰이는, 사실 알고 보면 소나무 송진 굳은 덩어리. 그 주라기 공원이나 이거 시작할 때 보면 호박 안에 갇혀있는 모기에서 옛날 공룡의 피를 꺼내서 그 유전자를 분석해가지고 뭐 개구리나 도마뱀 유전자에 섞어가지고 공룡을 만든다 뭐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호박을 양가죽에 막 문지르면 주변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정전기가 나가지고. 그 현상을 가리켜 엘렉트라라고 했단 말이야. 그 반짝반짝거리는 걸. 그럼 기원전이잖아. 지금 기원전 한 1, 2천 년으로 봐야 된다고. 전기라는 거를 인간이 알기 시작한 거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회로할 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지만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값의 부호가 음수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건 극히 최근 일입니다. 예를 들어 형준이 내일부터 하루 용돈 마이너스 1,00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순간 머리가 아득해지고 멍해지고 있죠. 내일 용돈이 하루에 마이너스 1,000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나 학원을 가는 길에 현관문에서 내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고는 어머님 용돈 감사합니다 하고 학교를 가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하다, 그지? 우리 얼마 전에 설날이었잖아요. 세뱃돈들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기준으로 세뱃돈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죠, 이제. 맞지? 방향이 반대라는 개념으로 마이너스를 쓰는 건데, 옛날부터 계속 뭐가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당연히 파지티브한 플러스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움직이는 게 뭐더라? 마이너스더라. 그런데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전자가 빠진 빈자리가 전자랑 반대쪽으로 움직이네. 너 잘 됐다. 너도 플러스 전화라고 하자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전자가 빠진 빈자리가 뭐 할 수 있다? 돌아다닐 수 있다. 걔를 하나의 입자처럼 생각해 보자라는 개념인 거야. 정전기 공부할 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 개념은. 이해가 쉬워져요. 알겠지? 자,
그럼 우리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정전기라는 말도 있고, 마찰전기라는 말도 있잖아. 그지? 같은 거게, 다른 거게. 둘 다 같은 걸 의미합니다. 대신에 설명하는 강조 포인트가 다를 뿐이야. 정전기는 전하가 만드는 현상인데, 그때 전하가 회로를 따라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동하지 않은 채 정지된 상태의 전하가 만드는 현상을 정전기라고 하고, 정지되어 있던 전하가 일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이거나 하면서 나타나는 것들. 마찰전기는 부도체를 마찰시킴으로써 자유전자가 한쪽으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하로 대전이 되는 현상을 마찰전기라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전하 사이에 생기는 이 현상, 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저 힘의 크기가 화학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데, 거리 제곱에 서로 반비례하고 두 물체가 가지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는 이 힘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 옛날에 그 화학 시간에 이온할 때 이 힘 때문에 우리가 전기력 혹은 쿨롱 힘이라고 부르는 이 힘 때문에 금속 원자들, 주기율표 왼쪽에 있는 애들, 주기율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전자를 뭐 하기 쉽다? 버리기 쉽다라고 이야기했고, 18쪽을 제외하고 주기율표 오른쪽에 있는 애들, 주기율표 위쪽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 남한테서 전자를 빼들어 오기가 쉽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이 되기가 쉽다고 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봐봐. 서로 다른 두 부도체를 마찰시키면, 봐봐. 원자들마다도, 원소들마다도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서로 조금씩 달랐잖아. 그럼 물체와 물체를 마찰시키면 어떻게 된다? 서로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즉, 어떻게?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서로 마찰시켰더니 A에 있던 전자의 일부가 A를 떠나서 이렇게 B 쪽에 가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여기 A에 생긴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양공이라고 부르는 거고. B에 생긴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 자유전자라고 부르기 때문에 A는 플러스로, B는 마이너스로 대전,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체를 마찰시키면서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한쪽은 전자를 뺏기고 한쪽은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뺏겨서 양공이 생기면 플러스로 전자를 얻어와서 자유전자가 더 많이 늘어나면 마이너스인 전기로 대전되게 됩니다. 대전이란 말은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이라는 소리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전기적 극성의 변화를 마찰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찰전기, 이렇게 해서 대전된 물체는 부도체니까 저 전자들이 돌아다닌다 아니면 거기에 머물러 있든다?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현상은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한 명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 있는데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붕 떠지지. 그지? 왜? 여러분들 이거 머리카락이잖아요. 집에 베개 있잖아. 물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겠지? 근데 자는 동안 여러분들이 막 뒤적뒤적 하면서 막 부비부비 했을 거 아니야, 베개하고. 그럼 어떻게 된다? 머리카락과 베개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머리카락들끼리 같은 전기를 띠겠죠. 머리카락이랑 베개는 다른 전기를 띠고. 그러니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이 서로 좋아한다, 싫어한다? 같은 전기니까 싫어하겠지? 그래서 머리가 붕 떠요. 이런 것들이 다 전기와 관련된 현상이다라는 거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더 배워가기 전에 일단 요 기본 개념부터 필기를 합시다. 대전이란 전자의 이동으로 물체가 전하를 띠게 되는 걸 대전이라 그러고. 그러면 대전체는 무슨 뜻이 되겠죠? 무슨 뜻일까요? 대전체. 되게 쉽게 생각하면 돼. 대전된 물체를 대전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대전열.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히트가 아니고요. 라인업이에요, 라인업. 서열. 순서. 이런 데 쓰이는 열이야. 그러면 대전열이란 전자를 잃거나 얻게 되는 순서가 대전열입니다. 거기 지금 박스에 보면 10개인가 11개인가의 물체가 적혀 있는데 교재에, 그지? 다 외우라는 소리 아니고요. 이거 시험 칠 때는 주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중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5개 정도만 기억해 주면 편해요. 바로 뭐냐면 철, 유리, 명주, 고무, 플라스틱. 요쪽이 플러스, 요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에보나이트는 플라스틱의 일종이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앞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어버리기 쉬운 애들이고, 뒤로 올수록 전자를 얻기 쉬운 애들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물체와 물체를 마찰시키면 어떻게? 전자는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간단해. 털가죽이랑 유리를 마찰시키면 털가죽에 있는 전자가 유리로 가기 때문에 털가죽은 플러스로 유리는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거야. 고무풍선과 플라스틱을 마찰시키면 고무풍선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으로 이동하니까 고무가 플러스로 가고
플라스틱이 마이너스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많은 정전기를 일으키고 싶으면 저율전자를 제일 많이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뭐랑 마찰시키면 된다? 털가죽과 플라스틱을 마찰시키면은 제일 많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그거 해봤을 거 아니야. 플라스틱 머리에 막 문지르고 이렇게 싹 들면 어떻게 돼요? 머리카락 막 책받침에 붙어서 딸려 올라오잖아. 그게 대전된 거죠. 그래서 마찰전기로 이렇게 되면 항상 둘은 서로 다른 극성을 띠기 때문에 뭐를 갖게 된다? 인력을 갖게 되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개념. 방전이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야. 방전이라는 개념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플러스 대전체에게는 전자를 공급해주고 마이너스 대전체에게는 전자를 뺏어냅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전체는 시간이 지나면 정기적인 극성을 잃어버리고 중성으로 성질이 바뀌어 가겠죠.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방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방전이 혹은 우리가 대전돼 있는 상태인 사람들이 금속 같은 거를 손을 대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 급격한 방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기적 불꽃이 튀거나 우리가 정전기 느끼는 거 있잖아. 찌릿하는 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여름보다 겨울이 더 정전기를 잘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뭐 옷 벗을 때나 아니면은 집에 가서 이런 문고리 이런 거 잡을 때 순간 찌릿찌릿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목 위에는 충분한 양의 털가죽이 붙어 있어요. 그래. 맞지? 그 다음에 옷 요렇게 안쪽에 보면 요런 것들이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혹은 요런 패딩 같은 옷에는 보통 요렇게 붙어 있죠. 안쪽에. 오른쪽 안쪽에, 왼쪽 안쪽에 보통 붙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뭐가 있느냐? 이 옷의 조성, 이게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옷인지가 설명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패딩 같은 옷은 대부분 폴리 어쩌고 저쩌고가 적혀 있거나 나일론이라고 겉피에 적혀 있단 말이죠. 고어텍스도 그렇고.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뭐에 속하느냐? 폴리 어쩌고 저쩌고 다 플라스틱이야. 응? 우리 몸은 털가죽이잖아요. 맞지? 그 다음에 명주가 뭐냐면 저게 비단, 실크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여러분들 집에 베개 생각해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물체와 물체가 막 마찰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뭐가 생긴다? 정전기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거를 줄여주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 수증기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습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고 건조하잖아. 그럼 방전이 잘 돼야 안 돼. 방전은 안 되는데 입고 다니는 옷은 털 아니면 플라스틱이란 말이야. 그러면 정전기가 잘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방전 안 되고 있다가 금속 같은 거 만지면서 일시적으로 쫙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찌릿하는 그 전기 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단 요거도 빨리 필기. 요거 필기하고 한 5분만 쉴게요. 셋 다 지금 피곤해가지고 눈이 이러고 있다. 우리 유도라는 말, 그 운동 종목 말고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요? 유도한다. 언제 들어봐? 어떤 뜻일까? 그 표현이 조금 어렵죠? 유도라는 말은 무엇을 이끌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변화로 인해 개 내부의 일정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유도라는 뜻이거든. 바깥에서 뭔가가 바뀌었을 때 물체 안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뭔가가 움직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유도예요. 그러면 정전기 유도란 대전체가 도체인 금속에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도체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양극이 그 양쪽 끝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는 현상이 대전이에요. 그 정전기 유도예요. 무슨 소리냐 이런 거야. 요거는 이제 가로처럼 되겠지. 금속입니다. 우리 금속들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 거냐면 사실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으로 존재하고 양이온들끼리로 모여 있는 건데 금속 원자는 양이온이 편하잖아. 얘네들이 청력이 안 생기는 이유는 그 양이온들이 만들어지면서 쫓아낸 뭐가 있다? 자유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유전자들이 어느 원자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양이온 사이를, 금속 원자들 사이를 빠르게 움직여 다니면서 양이온들끼리 접착을 시켜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평소에 매우 빠르게 자유롭게 막 움직여 다니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움직이는지 티가 안 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요렇게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가까이에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들은 인력을 받겠죠. 전자들은 잡아당겨지는 힘을 받고 금속 원자들은 청력을 받는데 문제는 원자는 되게 무겁잖아. 엄청나게 무겁잖아요. 전자에 비해서. 그래서 원자는 크고 무겁기 때문에 못 움직이는 대신에 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인력을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금속 제일 바깥쪽 표면에 이렇게 막 전자가 모인다. 여기에 자유전자가 모이는 만큼 반대쪽에는 뭐가 생긴다?
양공이 생겨버리겠죠. 여기는 뭐가 생겼다? 자유전자가 모여.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자유전자가 모였으니까 이쪽엔 무슨 극을 띠게 된다? 마이너스 극을 띠겠죠. 이쪽 가에는 양공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극을 띠게 된단 말이야. 대전체를 접근시켰더니 가까운 곳은 반대극으로 대전되었고 먼 쪽은 같은 극으로 대전되었죠. 왜? 이 내부에서 전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대전체와 이 금속 물체 사이에는 인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정전기 유도라 그래요.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더 그리자면 만약에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자유전자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가까운 쪽, 먼 쪽. 이번엔 마이너스니까 좋아해, 싫어해, 전자들이? 싫어한단 말이야. 같은 극이니까. 그럼 어떻게? 전자들이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서 여기에 전자들이 모이고 여기 전자가 모인 만큼 가까운 쪽에는 뭐가 생길 거다? 양공이 생기겠지? 그러면 가까운 쪽은 반대극, 먼 쪽은 같은 극의 극성을 띠겠죠. 요렇게 전자가 움직여서 극이 나뉘는 현상을 우리는 정전기 유도라 그럽니다. 문제는 이게 원래는 도체에서만 일어날 것 같았는데 부도체에서도 일어나요. 부도체에서 생기는 정전기 유도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일어나는 게 물에서 잘 일어나. 우리 물 분자 딱 생각해 봐요. 물 분자는 여기 산소 원자가 있고, 그지? 여기랑 여기에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으로 붙어 있잖아. 그런데 산소와 수소 사이에 전자쌍을 당기는 힘은 누가 세죠? 산소가 더 세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들이 사실상 산소 쪽으로 쏠려 있어. 근데 수소는 원래 전자 몇 개 있어요? 수소 원자번호 1번이거든. 그럼 전자가 몇 개다? 한 개인데 그 한 개를 공유 결합으로 줘놨더니 그 공유 전자쌍을 산소가 뺏어간 것처럼 효과가 난단 말이야. 그러면 물 분자는 수소 원자 쪽이 원자 핵이 겉으로 드러나니까 플러스 성질을 강하게 띈다고. 게다가 산소는 여기에 뭐도 있어? 공유하지 않는 전자쌍이 더 있잖아.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을 띈다?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다. 물 분자는 이렇게 분자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분자야. 극이 나누어져 있는 분자라고. 그러니까 이온이 잘 녹는 거야. 이온은 극성을 띠잖아. 물도 극성을 띠고. 그러니까 잘 녹는단 말이야. 자,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내리는데 이 물 주변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생각해보면 여기 이렇게 물 분자가 있죠? 물이 흘러내리는데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이 되면 플러스 극은 청력을 받겠지. 마이너스 극은 인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럼 분자가 어떻게 된다? 요 방향으로 휙 돌아버려요. 돌고 나니까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 먼 쪽이 플러스가 됐지. 그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 끌어당겨지는 인력을 더 강하게 받게 된다. 그러면은 졸졸졸졸 흘러내리던 물에 대전체를 접근시켰더니 물줄기가 이렇게 휘어져 버린다고요. 대전체 쪽으로.
그럼 하나 한 번 더. 물이 졸졸졸 흘러내리는데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어떻게 될까? 밖으로 휜다, 안으로 휜다, 그대로 흐른다. 어떻게? 어? 잘 봐봐. 물 분자가 있죠?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플러스가 인력을 받겠지. 마이너스 쪽이 청력을 받을 거고, 그죠? 그럼 물 분자가 어떻게 된다? 요렇게 반대로 돌아가 버리죠. 그럼 인력이 커, 청력이 커. 이번에도 이렇고 나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인력을 받아버린다고. 가까운 쪽에 힘을 더 크게 받을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대전체 부근에 접근시켜도 물살이 이렇게 휘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얘는 뭐다? 회전하여 요 앞에 한 가지를 줘야 돼. 극성을 지닌 분자가 회전하여 인력을 받게 되는 현상도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의 예시가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만우절이나 스승의 날 때 막 교실 꾸미고 하고 싶잖아. 중학교 되면 은근히 더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보다. 교실 같은 거 꾸미고 막 선생님 생일이나 이럴 때 좀 교실 꾸미고 좀 농땡이를 치고 싶을 때가 생기잖아. 그때 이제 꾸미다 보면 천정에도 풍선 한 두세 개 붙여놓으면 예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죠. 헬륨 풍선을 쓰자니 비싸고 천정에 올라간 거 내리기도 힘들잖아. 그렇다고 양면 테이프로 붙이자니 천정이 너무 높고, 그죠?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아무 고무 풍선을 사다가 펌프로 막 바람을 넣어. 얘 커다랗게 부풀려. 그리고 잘 묶어. 이러면은 그냥 공기를 넣은 거니까 위로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겠지. 고무 풍선을 딱 들고 옆을 딱 쳐다보면 친구 모기에 적당한 크기의 털 가죽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친구 머리카락이 보이겠죠? 고무 풍선을 친구 머리카락에 막 문질러. 그럼 뭐가 일어나요? 마찰 전기가 생기겠지. 그러면 고무 풍선은 무슨 극으로 대전된다? 털 가죽에 문지른 고무 풍선이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털 가죽이 항상 무조건 플러스야. 고무 풍선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이 전기를 띠게 된 고무 풍선을 천정에다가 살 갖다 대면 붙어요. 왜? 천정 벽이 있잖아. 근데 고무 풍선이 마이너스 전기를 잔뜩 띠고 있는 풍선이 천정에 가서 붙잖아. 그럼 일시적으로 교실 천정이 밑에가 플러스 극이 되고 위가 마이너스 극이 생겨버린단 말이야.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로. 이러고 나면 요 둘 사이에 인력이 생깁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정전기가 방전될 거고, 그러면 붙어 있으려는 힘이 약해지니까 떨어지겠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 아까 사용했던 털가죽을 찾아서 다시 문지르면 돼요. 그러고 갖다 대면 붙어요. 정전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정전기 유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얘는 내부에는 극성을 띠지 않고 양쪽 끝에가 극성을 띠겠지. 그림을 비교하자면. 얘는 분자 알갱이 하나하나가 극의 방향이 정리가 되는 그림이 된다고. 그 맨 밑에 보면 그림이 두 개가 다를 거예요. 이해가 되지? 자, 일단 요거도 필기.
이제 검정기 관련해서 칠판 하나만 설명 더 하면 기본 설명은 다 할게 될 것 같습니다. 교재에 내가 깜빡해서 빼먹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마저 설명을 좀 넣을게요.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는 건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 중간에 아마 여러분들 과제 문제도 나오긴 할 거예요. 두 개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를 이렇게 접촉시켜 놔요. 응주런. 두 개의 금속구를 이렇게 접촉시켜 놔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킨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요쪽에서 요쪽으로 전자들이 건너가겠죠. 전자들이 건너가면 어떻게? 요쪽에는 자유전자가 요렇게 쭉 들러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요쪽에는 여기에 자유전자가 생긴 것만큼 반대쪽에 양공이 가겠지. 맞지? 여기에 전자가 여기에 양공이 갈 거고 잠시 후 이 두 금속구를 먼저 접촉을 떼고 이 대전체를 치워버리면 이렇게 떼버리면 요쪽에 이제 금속구에 존재하는 자유전자의 개수와 요쪽 금속구에 존재하는 양공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똑같게 되겠죠. 얘를 접촉시키기 전에는 0, 0, 둘 다 전자 개수가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하를 띠면서 얘는 어떻게? 전자가 4개가 더 많은 상태. 얘는 양공이 4개가 더 많은 상태로 바뀐 거잖아. 결국은. 맞지? 응? 요렇게 되면 원래 합쳐서 전하가 없었던 게 나중에 분리됐지만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된다?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겠죠. 전자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방전 안 된다는 가정하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문제 하나를 생각해 볼까? 두 개의 금속구가 있는데 여기엔 전자가 100개가 남아요. 여기는 전자 50개가 부족한 구가 있다고 쳐. 요 둘을 전선으로 연결시켜 준 뒤에 잠깐 시간이 지나서 딱 끊어버리면 스위치를 눌렀다 끊어버리면 두 개의 금속구에는 각각 몇 개씩의 전자가 남거나 부족할까요? 라는 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경우는. 봐봐. 여기를 맨 처음에 연결시켜주고 나서 끄는 거잖아. 연결시켜주면 일단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생길까? 얘는 전자가 부족하고 여긴 전자가 남으니까 50개가 먼저 넘어가서 얘가 0개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50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그 뒤에 잠깐 생각해보자. 전자들끼리 서로 좋아한다, 싫어한다? 전자들끼리 서로 싫어하잖아. 그러면 여기만 빠글빠글 모여 있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바뀐다? 금속구의 크기가 같다면, 같은 재질의 금속구고 같은 크기라면 전자들이 똑같이 골고루 흩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니까 두
금속부 모두 25개씩 전자가 남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검정기입니다. 자, 검정기 우리 책의 그림을 보면, 자, 여기 금속판이 있고, 금속판에서 금속으로 된 막대가 내려오고, 금속 막대 밑에는 2장 혹은 3장의 금속 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박이라는 거는 두께가 100분의 1mm 이하의 아주 얇은 금속판을 말해. 은박지 생각하면 돼. 호일보다 더 얇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게 팔랑팔랑 거리겠지. 사실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 가지고 만들어도 작동해요. 페트병에다가. 원래는 얘네들 사이에서 얘네들이 다 뭐다? 금속이니까 정전기 유도가 생기겠지. 이 안에서 전자들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정전기 유도로 인한 현상을 관측하는 게 검정기고, 얘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뭐 고무막의 유리병 이런 거는 그냥 없어도 되는 존재예요. 자, 이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가 대전체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이거를 한자로 대전체의 여부 확인이라 그러는데, 봐봐. 요거 그림 간단하게 그냥 요렇게만 그릴게요. 자, 중성인 검정기는 이렇게 중력 때문에 밑으로 금속박이 쭉 쳐져 있잖아. 그런데 여기 봐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전자가 밑에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요 위에 자유전자가 모일 거고, 그러면 금속박은 요렇게 벌어집니다. 왜? 금속박에 뭐가 생겼다? 플러스 성질을 띠는 양공이 생기니까 서로 실어서 이렇게 딱 벌어진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중성인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이번에는 전자가 내려가겠죠? 전자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전자들이 금속박의 끝으로 물려서 서로 벌어지게 되고, 위에 양공이 모일 거 아니야. 플러스 성질을 띠는. 이해가 되지? 그러면 대전체 아닌 것 같다 되면, 요 검정기에 전기 안 띄는 것 같다 되면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지겠죠. 그래서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대전체의 세기를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조금 벌어지는 거랑 많이 벌어지는 거. 어느 게 더 센 거일까? 부근까지 적당히 접근시켰을 때 대전체가 약하면 밑에 양공이 조금만 생기니까 조금만 벌어지는 거고, 대전체의 세기가 세면 여기에 양공이 많이 생길 거니까 더 많이 벌어지겠지. 강약을 비교해 줄 수 있다.
맨 마지막 거는 세 번째는 대전체의 극성을 확인하는 건데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일단 요거 필기하고 마저 설명할게요. 옆에 그림이 있어도 한 번 더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딱 끝. 자,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세 번째 작업이 바로 뭐냐면 대전체가 어떤 극성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정기를 대전시켜 놔야 돼요, 미리. 어떻게 대전시키냐? 검정기에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촉시키잖아? 그러면 대전체에서 검정기로 전자들이 넘어가게 돼요. 그리고 넘어가는 만큼 이쪽 검정기에는 뭐가 쌓인다? 양공들이 쌓이면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접촉시킨 검정기는 대전체 전체가 플러스를 띠겠죠. 오므라져 있던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이번에는 전자들이 대전체에서 검정기로 넘어오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떼고 나면 마이너스로 대전된 검정기가 되는 거예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접지라는 개념이에요. 검정기에 플러스를 접근시켜 놓으면 요 밑에 양공이 생기고 여기 전자들이 모여 있게 될 거 아니야. 요 상황에서 검정기의 금속판에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전자들이 손가락을 타고 가서 양공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므라들어요.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 상태에서 손가락 떼고 대전체 치우면 뭐만 남는다? 검정기에 전자들이 남아있지. 여기 전자들은 얘 본다고 뒤에서 무슨 일 생기는지 못 봤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로 된 검정기가 생기는 거야. 공준아, 오늘따라 많이 피곤한 거보다. 자, 이번엔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킨 검정기는 여기에 양공이 모여들 거고 여기에 자유전자가 모여있는 상태인데 손가락을 갖다 대면 역시 오므라들어요. 왜?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손가락 타고 도망쳐버려요. 이러고 나서 손가락 치우고 검정기 치우면 무슨 검정기가 남는다? 플러스로 된 검정기가 남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두 번째 바로 뭐? 극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잘 봐. 플러스 검정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사실 요게 전자가 없는 게 아니잖아. 전자가 그냥 부족한 거잖아. 그지? 양공이 있는 거니까. 골고루 양공이 흩어져 있는데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밑에서 전자가 더 올라옵니다. 그러면 위에 양공들은 채워지겠죠. 대신에 밑에 금속박에 양공이 더 많이 생기겠지. 그래서 벌어져요. 이번 마이너스 검정기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 사실 여기 마이너스라는 건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러면 요 전자들이 위로 올라온다고 더. 그러면서 여기에는 어떻게 된다? 검정기가 오므라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한번 갖다 대볼까요? 마이너스 검정기에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 이번에는 금속팍의 전자들이 내려가겠죠. 금속판에서 밖으로. 그럼 어떻게? 전자들이 더 쌓이면서 더 벌어지고 플러스 검정기에 마이너스를 들이대면 위에서 전자들이 더 내려가니까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오므라들고 위에 양공이 더 많이 생기겠죠.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 대전체가 검정기와 같은 극이다. 더 벌어지고. 여기 검정기라는 건 어떤 검정기? 대전시킨 검정기지. 다른 극이다. 오므라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죠. 대전체인지 아닌지 중성인 검정기로 확인했지. 중성인 검정기로 어느 쪽 대전체가 더 많이 대전됐는지 비교할 수는 있죠. 전자가 몇 개 움직였는지는 못 세지만 비교는 할 수 있지. 누가 더 센지.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원하는 극성으로 검정기를 대전시켜 뒀다면 지금 내가 갖다 들이대는 대전체가 플러스 대전체인지 마이너스 대전체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검정기라는 게 되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정전기와 관련된 성질을 실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과제는 정전기만 풀어오시면 돼요. 28쪽까지. 음.